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의 리니어 프로퍼티 그리고 컨볼루션 프로퍼티, 특히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매우 중요해서요. 여러분들 필터링의 개념 그리고 이퀄라이저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예제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3.11 절에 나오는 프레이 트랜스폼의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1은 미분과 적분이에요. 디퍼런시에이션과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의 디퍼런시에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XT가 우리가 XT의 프레이 트랜스폼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XJ 오메가로 XT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2파이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는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네, 이게 지금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수식이죠. 그러니까 XJ 오메가 값에 결국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만큼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XJ 오메가만큼씩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각각의 오메가 주파수에 대해서 모두 적분을 해주면 2파이분의 1을 해주면 XT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미분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X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걸 어떻게 해주죠? 굉장히 작은 시간 t에 대한 아주 작은 미소 길이를 가지는 시간 t, dt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죠. dxt. 결과적으로 dt분의 dxt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시간 t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하는 xt가 있다고 하면 매우 짧게 증가하는 dt, 이 구간 dt 동안 얼마나 많이 이 구간 동안 결과적으로 dxt XT의 아주 미소 크기죠. XT가 아주 작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죠. 그게 뭐죠? 이 길이죠. 그때 이 DT와 DXT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XT의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DT하고 DXT에서 이 D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시간 T에 대해서 매우 작은 값. 그리고 XT에 대해서 매우 작은 값을 했을 때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미분의 개념, 적분의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2파이분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전체 값도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는 것이죠. dt분의 d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함수와 시그널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메가, 2파이분의 1 이런 값들은 dt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값은 인테그럴 항상 어떻게 돼요? 더하기란 의미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미분은 어떻게 돼요? 더하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인테그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분이 되는 부분은 뭐만 미분이 되는 거예요? xj 오메가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중에서 이 값만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이 되면 되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뭐가 되죠? 시간 t 앞에 있는 j 오메가만 앞에 튀어나와주고 그대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입니다. 그게 지수함수의 좋은 점 중에 하나였죠. j 오메가 그래서 앞으로 나오고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XT의 원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XJ 오메가였는데 우리가 XT를 미분한 놈의 결국에는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앞에 있는 붙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죠? 복소수 개수가 그걸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프레이 트랜스폼입니다. 결과적으로 DT분의 DXT 이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J 오메가의 X의 J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퀄이 아니라 결국에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가
이거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j 오메가의 x j 오메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한 거의 결과는 원래 오리지널 미분하기 전에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에 j 오메가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이 주파수 영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j 오메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수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j 오메가에서 오메가는 주파수고 주파수마다 상수배가 다르지만 곱하기 어렵지 않죠? 상수배 해주는 거. 미분은 어때요? 어렵죠? 뭐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레 시리즈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프레 시리즈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 원래 프레 시리즈는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웨이트 XK를 가지고 뭐가 존재하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 기본 주파수의 K배, 정수배에 해당되는 그런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웨이티드 썸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였죠? 주기 시그널 XT에 대한 프레 시리즈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T분의 D를 해주면 우리가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T의 시간 T에 대해서만 미분되니까 얘만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 앞에 붙는 이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주파수 K, 인덱스 K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 인덱스 K 밖으로 나가진 않고요. K 오메가 제로 XK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부분이 뭐죠? 이 전체 미분한 시그널의 프레이 시리즈 값이 되겠죠.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DT분의 D에 XT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해주면 프레이 시리즈 해준 값은 물론 기본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일 때 JK의 오메가 제로 XK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네, 다음 3.12로 가겠습니다. 3.12에 우리가 타임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우리가 시간 주파수 시프트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시프트를 먼저 볼 텐데요.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를 해주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ZT가 존재할 때 ZT가 만약에 어떤 XT를 T0만큼 시프트한 결과다 라고 하면 이 결과 값에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 값이 나오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결과 ZJ 오메가를 우리가 구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ZT 값을 넣으니까 XT의 마이너스 T0 거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리고 시간 T에 대해서 접근해 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그널 함수에 대해서는 시간 영역 T나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변수 하나로 우리가 치환해 봅시다. 치환을 해주면 그러면 얘를 타우라고 해볼까요? T-T0를 우리가 타우라고 해주면 그러면 T는 뭐가 되죠? T는 타워 플러스 T0가 될 것이고요. 요 T가 타워 플러스 T0가 될 것이고요. DT는 역시 D타워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도 T0는 그냥 상수값이니까 당연히 타워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이 인테그랄이 우리가 타우에 대한 인테그랄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의 타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의 t 대신에 타우 플러스의 t0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d 타우로 바뀔 거죠.
그렇죠? dt는 그대로 d타우로 바뀌겠죠. 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타우와 변수, 적분 변수 타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의 t0가 있겠죠. 그리고 x 타우는 역시 적분 변수와 연관된 시그널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0는 타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t0 밖으로 나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타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 결과가 결국엔 뭐예요? 이 결과가 우리가 변수만 t 대신에 타우로 바꿨지 이 결과는 뭐죠? 뭐의 정의와랑 같습니까? 프레 트랜스폼의 정의와 같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 xj 오메가와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t에 대해서 t0만큼 시프트 해준 건 프리퀀시 영역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에 페이즈 시프트, 페이즈 로테이션이죠. 그죠? 페이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메가 t0만큼의 각도를 돌려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프레 트랜스폼의 시그널에서, 결과 시그널에서. 그래서 우리가 타임 영역에서 타임 시프트는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페이즈 로테이션 혹은 페이즈 시프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j 오메가 t0 xj x의 j 오메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기본각 주파수라고 하면 얼마만큼 틀어지겠어요? 얼마만큼 틀어질까요? 똑같죠? 오메가 대신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오메가 제로의 K배. 그렇죠? K배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프트 되는 정도가 K 오메가의 제로의 T0만큼 시프트가 됩니다. X의 K. 그렇죠? 디스크릿 시그널로 나오는 주파수 영역 표현에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K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프리 시리즈에서의 타임 영역 시그널 시프트 된 게, 타임 시프트 된 것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시프트를 봤고요. 프리퀀시에서의 시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이 각각 대칭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의 관계가 결국에 뭐예요? 마이너스 부분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제가 따로 증명하지 않고요.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해줄 때는 요 j로 다 묶여진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항상 예, 오메가 축에서 오메가만큼 시프트 해줄 때는 주파수에서 그럴 때는 그거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해주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만큼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시간 영역에서 페이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면 x의 k겠죠. k-의 k0만큼 시프트했다 라고 해주면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라고 하면 역시 오메가 제로라는 기본 각주파수를 가지고 하면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k0 오메가 제로 t xt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한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우리가 타임 도메인 시프트, 프리퀀시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고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보면 3.14를 보겠습니다. 3.14에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t, 시간 영역에서 xt와 어떤 zt,
두 개 시그널의 곱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원래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뭐였어요?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 곱으로 표현되는 거였죠. 곱연산이 되는 걸 우리가 보였었죠. 그 반대죠. 시간 영역에서의 곱연산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프레이 트랜스폼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이 정확하게 마이너스만 대칭이고요. 그리고 반대였죠. 대칭적이었죠. 물론 2파이분의 1이 붙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 증명했던 것처럼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파이분의 1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좀 다르다고 했죠. 2파이분의 1이 붙지만 xj 오메가 두 개, zj 오메가 두 개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 각각의 컨볼루션한 결과가 됩니다. 물론 2파이분의 1이 붙지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곱하기는 주파수 영역에서 결국엔 컨볼루션으로 표현된다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컨볼루션 프로퍼티 증명하는 과정과 완전히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변수만 달라지는 것이죠. 오메가가 아니라 t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주고 거꾸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 정확하게 앞에서 증명했던 컨볼루션 프로퍼티랑 유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xt의 zt 프레이 시리즈는 어떻게 되느냐? 프레이 시리즈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프레이 시리즈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2파이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지 않고요. xk, zk의 컨볼루션 썸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리니어 프로퍼티, 그 다음에 컨볼루션 프로퍼티,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타임, 프리퀀시, 시프트,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모두 기억하시고요. 뒤에도 또 우리가 다른 성질들을 프레이 트랜스폼의 중요한 성질들을 배울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